새로운 가정부가 집으로 들어서자 진돗개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하늘이가 왜 저러지? 평소에 온순한 진돗개가 남을 향해서 이렇게 짖어대자 회장님은 이상한 눈으로 가정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적한 고급 주택가, 담쟁이 덩굴로 둘러싸인 넓은 저택에서 70대 중반의 김 회장이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하얀 진돗개 하늘이가 평소처럼 회장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어오죠. 하늘이는 이제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활기차지는 않지만 여전히 회장을 따라다니며 충실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하늘아, 오늘도 좋은 날씨네. 회장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응답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둘째 아들 김진우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산책 잘 다녀오셨어요? 응, 날씨가 참 좋더구나. 그런데 새로 올 가정부는 언제 온다고 했지? 오늘 오전 10시에 오기로 했어요. 인력 소개소에서 추천받은 분인데 성실하고 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김태호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달 오랫동안 일해온 가정부 이모가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새로운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거든요. 하늘이는 거실 한쪽 자신의 자리에 누워 졸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우가 문을 열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박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키가 작고 마른 편이었지만 맑고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긴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이 깔끔해 보였죠. 아, 네. 들어오세요. 아버지께 인사드리세요. 은혜가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조용히 자고 있던 하늘이가 갑자기 머리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와랄왈, 와랄왈. 하늘이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소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을 보이는 짖음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늘이는 은혜를 향해 달려가더니 뒷다리로 서서 앞발로 은혜의 다리를 긁었어요. 꼬리는 태엽 인형처럼 격렬하게 흔들고 있었죠. 어머, 하늘아. 은혜가 자연스럽게 하늘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하늘이는 더욱 흥분해서 은혜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누군가를 만난 것처럼 말이죠. 이상하네, 하늘이가 왜 저래? 진우가 의아해했습니다. 평소에는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데. 김태호 회장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늘이가 저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 보는구나. 은혜 씨, 혹시 개를 키워본 적이 있나요? 아, 어릴 때 잠깐. 은혜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은혜 자신도 왜 이 개가 자신을 이렇게 반가워하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묘하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늘이는 계속해서 은혜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은혜가 부엌으로 가면 따라가고 청소를 하면 옆에서 지켜봤죠. 평소 조용하고 의젓했던 하늘이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김태호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가 사람을 이렇게 따르는 건 우리 가족 말고는 처음이야. 은혜는 일을 시작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집, 이 정원, 그리고 특히 이 하얀 개를 보면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올라왔거든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늘이는 그날 밤에도 은혜가 일하는 곳 근처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은혜가 다시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은혜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하늘이는 은혜의 발소리를 듣자마자 현관으로 달려나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늘아, 잘 지냈니? 은혜가 하늘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이는 은혜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죠.
김태호 회장이 산책에서 돌아오자 은혜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좋은 아침이세요. 은혜 씨, 어제는 고생 많았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은혜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고요. 아,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왔으니까요. 은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아원에 있을 때도, 나중에 여러 집에서 일할 때도 항상 혼자였어요. 하늘이가 은혜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위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어요. 은혜는 하늘이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죠. 동물을 참 좋아하시는군요. 김태호 회장이 관찰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동물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사람들보다 동물들이 더 진실한 것 같아서요. 그날 오후 김태호 회장의 둘째 며느리 김정미가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정미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항상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옷을 즐겨 입었어요. 은혜를 보자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죠. 새로운 가정부구나. 나이가 참 어리네. 안녕하세요, 박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미는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는 하늘이가 은혜 옆에 붙어있는 모습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늘이가 왜 저래? 평소에 저렇지 않은데. 처음 본 사람한테 저렇게 좋아하는 건 정말 신기해. 진우가 말했습니다. 정미의 얼굴에 잠시 이상한 표정이 스쳤지만 곧 평상시의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은혜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늘이가 나를 따라다녔다. 정말 신기해. 왜 이렇게 반가워할까? 그리고 이 집에 있으면 자꾸 어릴 때 기억이 떠오르려 한다. 하지만 뭔지 모르겠어. 뿌연 안개같이 흐릿하기만 하고. 은혜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에 비친 정원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전에도 이 창문으로 똑같은 풍경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상해. 은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하늘이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는 은혜의 방 앞에 누워서 밤새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은혜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은혜는 문을 열고 하늘이를 쓰다듬었어요. 하늘아, 너는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하늘이는 은혜의 손을 살짝 핥으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 기다림과 그리움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김태호 회장은 은혜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차를 우리는 모습, 정원을 바라보는 표정, 그리고 무의식 중에 보이는 작은 습관들이 자꾸 눈에 띄었거든요. 진우야. 회장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은혜 씨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 일은 정말 잘해요. 성격도 좋고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날 오후 은혜는 회장의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책장 위에 먼지를 털다가 액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10년 전쯤 찍은 것 같은 가족 사진이었는데 그 안에 어린 여자아이가 작은 하얀 강아지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어머. 은혜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와 강아지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그 사진 보고 있나요? 김태호 회장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눈에 띄어서. 괜찮아요. 그 아이는 우리 손녀였어요. 김태호 회장의 목소리가 침울해졌습니다. 10년 전에 잃어버렸죠. 잃어버렸다고요? 놀이공원에 갔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때 10살이었는데. 김태호 회장이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온 가족이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사진을 다시 보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강아지는 하늘이인가요? 네, 그때는 5살 정도의 어린 강아지였죠. 손녀와 정말 친했어요. 매일 함께 놀고 잠도 같이 자고. 손녀가 사라진 후로 하늘이도 몇 달 동안 밥도 제대로 안 먹더라고요. 은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첫째 아들인 민수와 며느리는 어떻게 되셨어요? 미국으로 떠났어요. 딸을 잃은 충격이 너무 커서. 몇 년 동안 전국을 뒤져가며 찾았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한국에 있으면 너무 괴롭다고 하면서 이민을 갔습니다. 김태호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금도 가끔 연락은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모든 게 변해버렸어요. 은혜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리고 하늘이가 자신을 보는 그 간절한 눈빛도요. 그날 밤 은혜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그 사진이 떠올랐고 어릴 때의 흐릿한 기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는 따뜻한 느낌. 하얀 강아지와 함께 뛰어노는 기억.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목소리. 은혜는 가슴을 눌렀어요.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었거든요. 복도에서 하늘이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가 문을 열어보니 하늘이가 문 앞에 앉아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이의 눈에는 애틋함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아, 너는 뭘 알고 있는 거야? 은혜가 하늘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하늘이는 은혜의 손에 머리를 비비며 작은 소리로 응답했습니다. 마치 기다렸어. 정말 오래 기다렸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김태호 회장의 의심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은혜가 보이는 작은 습관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거든요. 은혜는 차를 마실 때 항상 오른손으로 컵을 들고 왼손으로 컵 바닥을 받쳤어요. 이 습관은 김태호 회장이 어린 손녀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차는 이렇게 마셔야 해라고 말하면서요. 또한 은혜는 정원의 특정 장소를 유독 좋아했어요. 큰 감나무 아래 벤치 근처였는데 바로 손녀가 어릴 때 하늘이와 함께 놀던 자리였죠. 진우야, 혹시 은혜 씨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김태호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아버지?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그날 오후 김태호 회장은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은혜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첫째 아들 민수와 며느리의 모습이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웃을 때의 표정이 잃어버린 손녀와 너무 닮았습니다. 한편 정민은 은혜와 하늘이의 관계를 보며 점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특히 김태호 회장이 은혜를 유심히 관찰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알아챌 리가 없어. 10년이나 지났는데. 정민은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날 저녁 정민은 은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은혜 씨, 정확히 어디 출신이에요? 전라도 광주 쪽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아, 그래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10년 전쯤부터요. 그 전 기억은 별로 없어요. 정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는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했어요. 은혜의 방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을 예감하는 것 같았어요. 은혜가 나와 보니 하늘이가 정미의 방 쪽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왜 그래? 은혜가 하늘이를 달래려 했지만 하늘이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정미의 방에서는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미가 아직 잠들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정미는 침대에 앉아서 10년 전의 일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놀이공원에서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수면제를 먹여서 재운 다음 고아원에 버렸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 아이도 기억하지 못할 테고. 하지만 하늘이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알아보는 것 같았거든요. 동물의 감각은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던데. 설마. 정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후 김태호 회장은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예전에 손녀를 찾을 때 도움을 받았던 김정훈 탐정에게 조용히 연락을 취했어요. 또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이번엔 좀 다른 일이야. 우리 집 가정부에 대해 알아봐줬으면 해서. 김태호 회장은 은혜의 인적사항과 자신의 의심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탐정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10년 전 기록을 찾아야 하니까요. 천천히 해도 돼. 정확한 게 중요해. 그 사이 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기억의 편린들을 되찾고 있었어요. 특히 하늘이와 함께 있을 때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혜는 정원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하늘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혜가 무의식 중에 특별한 손짓을 했습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서 하늘이를 부르는 동작이었어요. 하늘이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10년 전 어린 은혜가 자신을 부를 때 쓰던 바로 그 손짓이었거든요. 하늘이는 눈물이 날 것처럼 낑낑거리며 은혜에게 달려왔어요. 하늘아, 왜 그래? 은혜도 자신이 왜 그런 손짓을 했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저녁 은혜는 목을 감싸며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지? 은혜가 중얼거렸어요. 뭘 찾으세요? 김태호 회장이 물었습니다. 목걸이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김태호 회장의 눈이 번뜩했어요. 어떤 목걸이인데요? 작은 십자가 목걸이예요. 뒷면에 영어로 뭔가 새겨져 있는. 혹시 그거 맞나? 김태호 회장이 서재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바로 10년 전 손녀가 차고 있던 목걸이였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이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거였죠. 은혜가 목걸이를 보자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제 거예요. 정말인가요? 네, 틀림없어요. 뒷면에 투 마이 에인절이라고 새겨져 있을 거예요. 김태호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걸이를 뒤집어 보니 정말로 그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 목걸이는 내가 손녀에게 준 거야. 김태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혜도 당황했어요. 그럼 혹시 그 순간 하늘이가 나타나서 은혜와 김태호 회장 사이에 앉았어요. 마치 둘을 이어주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은혜야.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 기억나?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따뜻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품 하늘이와 뛰어놀던 정원, 우리 천사라고 부르던 목소리. 할아버지. 은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호 회장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성급히 결론을 내리면 안 되겠다고 말이죠. 2주가 지난 후 김정훈 탐정이 김태호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김태호 회장은 긴장한 마음으로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탐정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박은혜 씨는 10년 전 전라도 광주의 한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정확히 2014년 5월 3일이에요. 그날이면 김태호 회장이 떨렸어요. 바로 손녀가 사라진 날이었거든요. 네, 시기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 중요한 건 고아원 기록에 따르면 은혜 씨가 맡겨질 때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해요. 누군가가 잠든 아이를 데려다 놓고 갔다는 겁니다. 김태호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혹시 고아원 원장님도 만나봤는데
그때 상황이 매우 이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데려온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급하게 가버렸다고 해요. 다른 증거는 없나? 고아원 근처 CCTV 영상을 찾아봤는데 10년 전 자료라 화질이 좋지 않지만 차량 번호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탐정이 사진을 보여주자 김태호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차는 정미가 당시 타고 다니던 차량이었거든요. 이건 둘째 며느님 차입니다. 탐정의 말에 김태호 회장이 충격을 받으며 말했어요. 확실히 하기 위해 DNA 검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래야겠어. 어떻게 하면 되지? 자연스럽게 은혜 씨의 머리카락이나 사용한 컵을 구해서 검사소에 보내면 됩니다. 그날 오후 은혜가 차를 마신 후 컵을 치우려 할 때 김태호 회장이 말했어요. 은혜 씨, 컵은 제가 치울게요. 쉬세요. 괜찮아요, 회장님. 아니야, 내가 할게. 김태호 회장은 조심스럽게 컵을 가져가서 탐정에게 전달했어요.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탐정이 긴장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99.9% 일치합니다. 은혜 씨는 분명히 김태호 회장님의 손녀가 맞습니다. 김태호 회장은 전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확실한가요? 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김태호 회장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어요. 10년 동안 찾던 손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온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그럼 정미가 우리 은혜를 데려다 버린 거구나. 그날 저녁 은혜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거니는 모습, 하늘이와 뛰어노는 장면,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먹이는 기억까지. 누구지? 은혜가 꿈에서 중얼거렸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는데 바로 정미였습니다. 은혜는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깼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꿈이었나? 하지만 너무 생생했어요. 마치 실제 기억 같았거든요. 그때 문 밖에서 하늘이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가 문을 열어보니 하늘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하늘아, 무슨 일이야? 하늘이는 정미의 방 쪽을 계속 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한편 정미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최근 김태호 회장과 은혜 사이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하늘이가 자신을 보는 눈빛도 예전과 달랐어요. 혹시 들킨 건 아니겠지? 정미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며칠 후 김태호 회장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했고 DNA 검사 결과도 확실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김태호 회장은 온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어요. 진우와 정미 그리고 은혜까지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진우가 궁금해했어요. 김태호 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은혜야. 김태호 회장이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너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이름은 김은혜란다. 김태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아이는 제 잃어버린 손녀입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정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기억이 대부분 돌아왔거든요. 그래, 내 천사.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김태호 회장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은혜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은혜야. 할아버지가 10년 동안 너를 찾았어. 진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럼 은혜가 정말 우리 조카라는 거예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99.9% 일치해. 김태호 회장은 탐정으로부터 받은 모든 자료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우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김태호 회장이 정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미야, 10년 전 그날 일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 정미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놀이공원에서 은혜가 사라졌을 때 너는 찾겠다고 나섰지.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못 찾겠다고 돌아왔고.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김태호 회장은 탐정이 조사한 자료를 더 꺼냈어요. 광주 고아원 근처 CCTV에 당신 차가 찍혔어요. 10년 전 바로 그날 말이에요. 정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왜 그랬냐? 왜 10살짜리 아이를 고아원에 버렸냐? 김태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가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정미야, 설마 정말로. 정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나는.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솔직히 말해라. 김태호 회장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미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설명해라. 정미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이 은혜만 예뻐하시는 게 너무 견딜 수 없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면서. 그래서 10살짜리 아이를 버린 거냐? 그리고 상속 문제도 있었어요.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은혜가 있으면 나중에 상속받을 때 저희 몫이 줄어들 것 같아서.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했어요. 돈과 질투 때문에 어린 아이를 버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은혜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그날 저에게 뭔가 먹이신 것도 수면제였어요. 정미가 고백했어요.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고아원에 데려다 놓았어요. 10년 동안. 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민수와 며느리는 딸을 잃은 충격으로 나라까지 떠났어. 하늘이가 은혜 곁으로 와서 그녀를 위로하듯 머리를 비볐어요. 진우는 아내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정미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10년 동안 모른 척했던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미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김태호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 유기죄와 감금죄로 고발할 거다. 회장님, 제발. 이미 늦었다. 내가 한 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일주일 후 정미는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아동 유기죄와 감금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죠. 진우는 아내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은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은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괜찮아요, 삼촌. 삼촌도 모르셨을 거예요. 이제 가족이 다시 만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김태호 회장은 즉시 미국에 있는 첫째 아들 민수 부부에게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아버지야. 아버지,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은혜를 찾았어. 김태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인가요?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래, 우리 은혜가 돌아왔어. 건강하고 예쁘게 자랐어. 지금 여기 있어. 어떻게? 어디서 찾으셨어요? 김태호 회장은 모든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전화를 들은 민수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즉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이틀 후 김민수 부부가 미국에서 급히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에서 10년 만에 만난 부녀는 서로를 꽉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은혜가 부모의 품에서 흐느꼈어요. 우리 딸, 우리 은혜. 엄마 이미경도 아빠 민수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정말 꿈 같아. 정말 우리 은혜가 맞지? 엄마가 은혜의 얼굴을 만지며 말했어요. 네, 엄마. 이제 기억이 다 났어요. 하늘이도 함께 공항에 나갔는데 민수 부부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어요. 하늘이는 모든 가족이 다시 모이기를 10년 동안 기다려온 거였죠. 하늘아, 너도 잘 있었구나. 민수가 하늘이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우리 딸 지켜줘서.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김태호 회장, 민수 부부, 은혜, 그리고 진우까지 모두 함께였습니다. 은혜야, 이제 정말 집에 온 거야. 할아버지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이제 어디도 안 가요. 가족과 함께 있을 거예요. 엄마 미경이 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전국을 다 뒤졌는데. 미안해요, 엄마. 기억을 못해서.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그리웠어요. 아빠 민수도 은혜를 꽉 안았어요. 앞으로는 아빠가 꼭 지켜줄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봐서. 진우야, 너도 피해자야. 내가 미안해할 일 아니야. 민수가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김태호 회장이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완전해졌네. 1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어. 하늘이가 은혜 곁에 앉아서 고개를 은혜의 무릎에 올렸어요. 은혜는 하늘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 10년 동안 날 기다려줘서 고마워. 하늘이는 만족스럽게 눈을 감으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10년 동안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난 거였죠. 며칠 후 민수 부부는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기로 결정했어요.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살기로 한 거였죠. 이제 다시는 떨어져 살지 말자. 할아버지가 온 가족에게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우리 계속 함께 살아요. 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늘이도 가족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행복해했어요. 드디어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10년 만에 완전해진 가족의 식탁이었죠. 하늘이도 식탁 옆에 앉아서 행복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가 우리 가족의 은인이네. 할아버지가 하늘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하늘이가 없었다면 은혜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 미경도 동감했습니다. 은혜는 하늘이를 안으며 속삭였어요. 하늘아, 사랑해. 앞으로 계속 함께 있자. 이제 절대 헤어지지 말자. 하늘이는 은혜의 얼굴을 살짝 핥으며 응답했어요. 마치 나도 사랑해. 이제 절대 떠나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김씨 가족은 10년 만에 진정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하늘이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끝없는 기다림 덕분에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거였어요. 이제 이 가족에게는 밝은 미래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이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과 함께 말이에요.